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시간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의견을 수렴하면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이 지금 갑자기 150일 남겨놓고 뜨거운 감자가 정치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막판인데 상당히 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윤태곤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 아직 여기 수능까지 안 가셨기 때문에 안 좋죠.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인데 뜨거운 감자고 다들 관심이 있고 당연하게 이제 대통령실이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안 좋은 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로 대통령 발언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추상적이고 넓을 필요가 있고 또 종결적이어야 됩니다. 종결적이란 건 종결적이는 딱 요렇게 그대로 가게 해야지 뭐 이게 잘못 전달됐고 여기서부터 뭐 시작하고 부연 설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뭐 학교 학령 연령 낮추는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연장 문제라든지 뭐 60시간 캡을 씌우고 말고 하다가 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점점 발언이 구체화되고 해석과 발언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뭐 킬러 문항이 어떻다. 국어 과목이 어떻다. 이걸 대통령이 해야 될 건 아니고 대통령은 전체 흐름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종결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렸던 안 좋은 부분 대통령이 전문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교육 문외한이라고 공세를 펼친 데 대해 여당은 입시비리 수사 경험을 들며 엄호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이건 정말로 안 좋은 신호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 킬러 문항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하는 분들이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은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최종적으로 아까 종결성이 있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좀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가네. 좋은 일자리가 작고 또 뭐 좋은 대학을 가야지 뭐 그래도 힘듭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직업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다. 요즘 공고나 상고 등 전문계고 학생의 80% 가까이는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능이 시대에 뒤떨어져 산업 현장에서 외면받기 때문입니다. 현장과 학교의 이런 거리감을 줄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교과부는 첫 마이스터고로 부산 자동차고와 합덕제철고, 구미전자공고 등 9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공고, 좋은 상고가 명문고였는데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는 되게 좋은 예인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별로 제가 종결점이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육 전문가 일단 아니니까 저희는 교육 전문가 아니니까 그걸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교육 전문가 아니래도 대통령의 말에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 네. 공감의 네. 핵심은 뭐냐면 공교육이 붕괴된 게 언제적 얘기냐.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학교는 그냥 학원 가기 전에 들르는 곳이에요. 자기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누구냐? 학원이죠, 학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해결이 안 되냐라고
답답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주호 장관이 얘기한 거하고 대통령이 말한 걸 찾아봤어요. 네. 뭐 차이를 모르겠어. 뭐 학교에서 가르친 거하고 교과 과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네. 도대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시국장, 출제위원장, 평가원장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분명히 하고 인사조치를 분명히 하라고 전 지시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한 거죠. 그거 안 한 걸 질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나와서 한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문해력이 떨어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결국 화가 난 지점은 그 지점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 학원과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을 왜 이걸 잘라내지 못하느냐는데 그건 뭐 공감은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뭐 연금교육보다 어려운 게 이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하긴 해야지. 한국의 공교육이 좀 다시 뭐 신뢰를 얻기 위해서 네네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난제 중에 난제라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사표를 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있지만 그러나 한번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 고치긴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뭐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현직 국어 쪽에 꽤 유명하다는 강사분한테 들은 얘기가 이게 수능이 끝나면 그 논문을 뒤진답니다. 그러니까 과학 논문이나 이런 걸 뒤져서 최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국어 외에서 뽑아서 자기도 이제 국어 강사지만은 뽑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대. 그게 이제 문제지로 제공이 돼야 학생들에게 신뢰가 이런 킬러 문제에 대한 어떤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게 쉽지 않다. 새로운 논문,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서 뭔가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도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죠. 변별력은 갖춰야 되는 거고 근데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저는 그 시험을 안 쳐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그런 과목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국사 시험. 네. 다 우리 국사 내에서 네, 나오는데 1392년하고 1284년을 이렇게 섞어놓고 1416년을 섞어놔가지고 순서대로 맞추시오. 맞아요. 그런 거에 전통적 공교육 과목 내에서 변별력을 극대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혁명적인 우리 입시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이게 뭐 우리 인생 사는데 대학 교육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는 이야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이권 카르텔 이런 말은 그 당사자들한테 되게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컨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특수부 검사 나중에 개업해가지고 하려고 또 세게 하고 정관 예우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이권 카르텔 아니야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뭐 이제 교육 전문가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저거는 있어요, 그냥. 이 논의 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학원비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네, 네. 이거 격차를 거기 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많죠, 아이들도 많죠. 많고. 네. 이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그럼 그거를 규제를 했을 때 한국의 공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을 경쟁력이 세계적인 지금 문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낼 능력이 있느냐. 한국의 지금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그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교육에서 돈을 엄청 번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만 버는 게 아니라 개인 강사도 번다는 거예요. 또 버는 걸 그냥 번다고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에 다 그냥 그럼요. 공개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병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병입니다.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게 화를 낸다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대통령이 이제 만 5세 입학 때도 그렇고 69시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없는데 뭐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뉘앙스에서 뭐 전달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본 장관들이 뭐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발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 리더십으로 가니까 실제로 본인의 뜻에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 못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막 이권 카르텔을 왜 바로잡지 않느냐, 그 사람들 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거는 그냥 사람의 문제는 그냥 냅두고 그냥 뭐 입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화가 났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만 대통령 리더십에 손상이 가니까 이건 뭐 홍보팀이나 이 정책실에서도 조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컨대 사회의 직무급제, 직업의 부분에서 구조의 조정, 또 대학 교육의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걸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또 얘 옆에서 누가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다, 뭐 우리 있죠, 입시 전문가 내각에 계시죠. 옛날 입시 전문가 원희룡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옛날 입시 전문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저희 세대에서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이런 뭐랄까 밈의 창시자라고 할까? 교과서 위주로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예. 후석의 비결은 뭡니까? 법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계셔 주시면 11시 반까지 학교에 나와서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학원을 다녔건 말건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라고 나온.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보고 와가지고 입시하란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전문적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죠. 대통령이 뭐 연금 개혁도 얘기하고 노동 개혁도 얘기하고 개혁도 얘기합니다만 이게 지금 난제들 중에 난제들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그친다고 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댓글 중에 언젠가 누구는 해야 될 일이라면 욕 먹으면서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방금 달아주셨는데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 그렇죠.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구조 개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욕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킬러 문항 내지 마세요. 이런 거를 욕 먹으면서 할 일인가? 그렇게 해결될 문제인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돼서 아까 구체적인 거 얘기하지 말란 말. 지금 국정원 인사 문제도 계속 지금 불거져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문제도 있죠. 국가정보원에서 최근 1급 자리에 임명됐던 고위 간부 가운데 7명의 인사가 번복되고 또 미국과 일본의 주요 거점장까지 소환 통보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해외 파트를 총괄하는 1차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했던 1급짜리 7명에 대한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면에 권 차장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이 1차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작년에도 보면 김기현 원장과 조상준 기조실장이 좀 충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으로 국정에서 쭉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 정권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중심이 돼야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던 사람들 다 내쳐야겠다. 이게 이제 김기현 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었다는 거고 조상준 기조실장의 입장은 여기 특수한 영역인데 그때 밀려났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물러난 건지 아니면 능력이 그래서 물러난 건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에 충실해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이걸 좀 가려야 된다. 네네. 이 문제가 어쨌건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 반대 방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때 뭐 밀려난 사람들이 지금 또 뒤에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국정원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의 중심에 서는 순간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이 인사를 갖다가 이걸 스톱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매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부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한 거를 번복한다거나 말을 뭐 뒤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보세요. 반복되는 거면 지시했는데 왜 뭐 이행 안 해라고 해서 이제 불같이 화를 냈다. 왜 지시했는데 이행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상한 지시를 하나? 공무원들이 문제인가? 근데 왜 그럼 이 말이 한 번은 그럴 수가 있다고 치는데 왜 반복될까?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에요. 앞서서도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의전비서관부터 저 안보실장까지 쭉쭉쭉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까지 차라리 경질됐던 다 왜? 그 블랙핑크 콘서트 때문에.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너무 또 과거 같으면은 그게 있더라도 진짜 그 이유를 하더라도 뭐 이제 국정 운영과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정책적인 방향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좀 특이한 게 그런 거를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걸 꺼내고 이거를 대통령이 뭐 수능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지시했는데 이게 못 따라왔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인데 국어 킬러 문항이 6월 뭐 모의 평가에서 뭐 또 나왔다.
그걸 이제 보고 있었다가 대통령실이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보고 있었다가 해가지고 화를 냈다. 그래, 그걸 보고 이제 꼼꼼하구나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안 좋게 봐요. 그냥 이제 저처럼 궁금증 많은 사람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잘랐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속 시원하긴 아니, 합니다. 그게 궁금하진 이제 않잖아요. 그렇죠. 예.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할 수는 예. 있지만은 이렇게 막 근데 큰 거는 이건 말 사실 잘 안 해주고 작은 건 되게 많이 취재로 잘해줘. 통한 건 아니고 사실 그렇죠. 오픈이 돼버린 릴리스를 거라. 한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네요. 하여튼 특히 방금 전 국정원 얘기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대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술이 새 나간다거나 뭐 협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보 보안을 지키는 역할을 국정원이 상당히 정말로 해줘야 될, 다른 기관이 없어요. 국정원이 해줘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국정원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내 검찰이 그렇게 이제 막 충돌했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랬고 사법부 그랬고, 지금 이 정부 때는 지금 뭐 대법원도 그렇다,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권익위도 그렇다, 방통위도 그렇다, 선관위도 그렇다, 국정원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민주주의가 태동할 때 관료들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 얘기는 이념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국가의 그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이건 투철한 거는, 그거는 본인들도 그걸 자각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그걸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우리 편 사람, 이게 너무 정적으로 지금 오염돼 갖고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뭐 대북 정보에서 에이스들, 네. 그다음에 경제 전쟁에서 스파이들 잡아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실 우리도 그거 안 했겠습니까? 많이 그럼요. 해서 이렇게 네, 해서 네. 갖고 와서 줘서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 정권 교체되면서 막 이쪽에서 숙청하고 이쪽에서 숙청하고, 이거 우리 적폐청산이란 말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숙청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기구들이 다 그냥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고민정 의원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동관 MB 특보 지내고 지금 윤석열 정부 특보 지낸 분을 거기 방통위원장 보내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저는 뭐 적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있는 한상혁이나 뭐 정윤주 이런 분들 다 적임이었냐, 적임이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자, 이제라도 전임 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렸고 정치로 오염됐는데, 가능하면 모든 부서의 최고의 에이스들이고 정적으로 중립인 분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문재인 정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는 실무진 공무원들 중에 어느 정도 급 이하는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어쨌든 시켜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범법 행위만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면서 막 밑에 있는 사람까지 책임 물어서 너 뭐 했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세종시 얘기 들어보면 안 움직인대요. 뭔 얘기 와도 그냥 딴짓한다고 그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하는 건데, 참, 이 신분 보장, 그러게요. 참. 저희가 또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다가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을 모실 예정입니다. 하태경 의원한테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꽤 안 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그래서 안에 있는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돌파구를 또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하태경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